우리가 흔히 B2 구문이라고 공부해왔던 문법사항을 쌤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주격 보호 자리의 부정사, 바로 B2 구문입니다.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to 부정사가 오니까 B2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이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봐봐요 한번.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비동사의 기본적인 뜻은 뭐뭐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주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는데 to 부정사의 기본적인 뜻은 미래지향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게 될 또는 뭐뭐 할 등등의 미래지향적 의미가 되겠죠. 이건 바로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이런 동작을 하게 될 상태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면요, B2 구문이라고 알려져 있던 거의 모든 문장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문법에서는 B2 구문을 마치 별개의 문법인 것처럼 묶어서 예정, 의도, 의무, 운영, 가능 등등으로 나눠서 공부하고 있고요. 또 나눠서 출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전반적인 개념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걸 예문과 함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세요. She is to arrive here.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잘 보세요.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를 비동사를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뒤에 주격 보호가 나와서 요 주어인 명사를 보충 설명함으로써 알겠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봐요. 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니까 여기에 앞으로 도착하게 될 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녀는 여기에 도착하게 될 상태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도착 안 했지만 앞으로 도착할 상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두 번째는 뭐죠? He must hurry if he is to win. 자, 봐요 한번. 그는 반드시 서둘러야만 합니다. 만약 그가 어떤 상태입니까? is 모르겠죠? to win이 보충 설명하죠. 이제 알겠죠? 자, win이란 말은 이기다인데 to가 붙으니까 아직 이긴 건 아닙니다. 즉 앞으로 이길 상태이려면, 상태가 되길 바란다면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는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그가 이길 상태가 되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고 있죠?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We are to obey the law. 자, 우리는 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이런 상태겠죠? 보자 한번. 법을 이제 obey란 말은 지킨다, 복종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법을 복종해야 할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죠. She is never to see him. 자, 그녀가 어떤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부정문이네요. 자, 결코 그를 이제 앞으로 보지 못할이죠. 못할 부정문이니까. 따라서 그녀는 그 남자를 보지 못할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보지 못할 거란 얘기죠. 미래지향적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His house is to be seen from mine. 자, 그의 집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군요. 즉, 우리 집에서 보여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가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걔네 집이 보이는 상태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전부 다 뭘로? 형용사 개념으로 와서 그냥 뭐뭐인 상태입니다로 해석하시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걸 일반적인 B2 구문 설명에서는 다 묶죠. 어떻게 묶습니까? 이렇게 비동사와 to를 묶습니다. 자, 묶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묶어서 다른 형태, 다른 의미의 조동사로 변경 또는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쌤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두고 이해하면 될 걸 바꾸는지, 실제 원어민들도 자주 바꾸는지, 시험 문제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크죠. 자, 보시면요, 간단합니다. 봐요. 이때 B2 구문을 바꾸면 한 가지 의미가 됩니다. 그녀는 여기 도착할 상태이다니까 도착할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건 미래지향적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She is going to, is due to, is supposed to, is scheduled to arrive here. 자, 기본적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조동사 형태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will인데 쌤이 좀 will을 뺐죠.
왜냐면 다소 어색하기 때문인데 뭐가 어색하냐면 말이죠. 일단 봐봐요. will 같은 경우는요. 정해진 미래라기보다는요. 순간 발생한 의지 미래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be2 구문이라고 하는 건요. 봐요. to 부정사가 발생할, 즉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할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니까 거의 확실시되는 미래에만 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be2 구문 같은 경우는요. 일상생활 영어보다는요. 조금 더 좀 뭐랄까요? 문어체적인, 그러니까 뭐 기차가 뭐 5분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라든가 뭐 좀 그런 공식적인 문구나 그런 글에 많이 나오지 회화체는 잘 안 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딱딱한 표현이겠죠. 그만큼 이미 정해진 미래에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be going to라든가 또는 be due to라든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 게 정해져 있다란 의미의 이런 미래지향적 조동사가 쓰이지 will은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will도 집어넣고 있죠. 뭐 같은 미래란 의미로 넣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어색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여기 도착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자,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두 번째 보면은요. 여기 is to가 있죠. 묶어요. 그리고 특이한 건 바로 앞에 if가 있죠. 이때 if가 있을 때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의도라고. 즉 만약 이럴 의도라면 이렇게 해라. 뭐 그런 등등이 되겠죠. 의도니까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He must hurry if he intends, wants to win. 목소리 참 듣기 안 좋네요. 자, intend라고 하는 건 뭐뭐할 의도다. 또는 want 가능하겠죠. 뭐뭐를 원한다면. 즉 그가네요. 그가 이기길 원한다면, 이길 의도라면 그는 서둘러야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쌤 개인적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필요 없이 말이죠. 그냥, 만약 그가 이길 상태가 되려면, 이라고 해석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쌤 말씀드리는 뜻이 뭔지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뭐 강조는 아닌데, 시험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시험에 이런 게 나오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R2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obey라고 하는 문맥상 의미가 바로 뭐뭐를 해야 한다는 의무의 느낌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뭘로 바꿉니까? 바로 We must, should, ought to obey the law. 자, 기본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 당위성이 포함된 그런 조동사로 바꾸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마 감 잡으셨겠지만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슨 지향적입니까? 다 미래지향적이죠. 이것만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앞으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미래가 포함되어 있죠. 공통적인 건 다 to 부정사의 원래 뜻, 미래지향적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네 번째 보죠. 자, 이제 never to까지 묶었는데 이런 걸 갖다 이제 뭐 운명이라고 합니다. 문맥상 그렇죠. 그녀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할 운명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She is destined, is doomed, never to see him.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destiny 이런 노래 있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doom도 마찬가지겠죠. 자, 뭐 그를 다시 보지 못할 운명이다라고 해서 자, be destined to 이렇게 뭐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는 경향이 있죠. 뭐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자, be2가 있는데 이건 특이하게 뒤에 반드시 수동태 형태, 즉 지금처럼 to be pp 형태가 올 때만 우리말로 바로 가능이라고 합니다. 가능이니까 조동사 can 가능하겠죠? His house can be seen from mine. 뭐 당연한 문장이죠. 그의 집은 우리 집에서 보여질 수 있어니까 can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싹 지우고 싶어요. 어호, 지워졌군요. 자, 세미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 개념으로 말입니다.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바로 준동사겠죠. 준동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부정사가 있었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요 세 가지가 형용사로 쓰인 준동사겠죠. 그러니까 시간의 그래프가 있다면 말입니다. 본동사 기준 시점이겠죠. 이런 건 다 비동사가 바로 본동사니까 비동사 시점 이전에 이미 완료된 개념은 PP겠고요.
비동사 시점에 진행 중인 개념은 바로 ing 현재 분사계고요. 비동사 시점 이후에 발생할 어떤 상태는 바로 to 부정사를 쓰면 되겠죠. 이때 비동사 플러스 pp를 우리가 수동태라고 부르고요. 비동사 플러스 ing를 진행형이라고 부르면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to를 바로 B2 구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바로 이걸 강조하면 오늘 공부한 B2 구문이 되는데 그냥 해석은 뭐뭐할 상태입니다 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편하고요. 공부하기도 쉽겠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사실 다분히 문어적 표현이니까 어떤 좀 공적인 문건 그런 데서 많이 쓰입니다. 신문 보도라든가 그런 데 쓰이겠죠. 나중에 예문 파트 따로 만들 테니까 그런 걸 조금 더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B2 구문이라고 알려져 있던 문법 개념을 쌤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